안녕하세요. 최 원장의 부동산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난 20일에 발표된 모아타운 대상지 26곳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선정이 될 3차, 4차 발표가 계속 될 텐데 어떤 곳이 선정이 될 수 있을지 노원구에 이제 유일하게 이번에 포함이 된 월계동 사례를 한번 참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1일에 이제 모아타운 2차 대상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총 이제 26개소가 이제 선정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1차와는 좀 달리 요번에는 반지하 주택의 비율을 되게 좀 중요하게 최우선으로 삼아서 침수 피해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21일에 발표된 모아타운 대상지 2차 대상지들은 권리선정 기준일이 10월 27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까지 이제 착공 신고가 되어져 있어야지만이 되는 부분이시고, 만약에 이제 10월 27일을 기준으로 해서 착공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 중요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권리선정 기준일은 10월 27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착공 신고가 되면 되지만 또한 조합 설립 이전까지 이제 소유권을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이제 앞으로 이제 모아타운을 통해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조합 설립일까지는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엄청 타이트하진 않지만 그래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64곳 모아타운 대상지가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100여 곳을 지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64곳은 대상지일 뿐이지 아직 그 지정이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지가 되었어도 뭐 조합 설립이 안 된다거나 주민의 반발이 많거나 또는 동의율을 80%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대상지로 끝낼 수도 있어요. 또한 발표가 된 이후로 2년 이내에 지정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0여 곳까지 지정이 이제 5년 동안 되어진다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발표되어졌던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서 케이스를 분석을 하신 후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선정될 곳들을 선점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이 이제 사업이 되는 부분이신데, 이제 모아타운은 사실 이제 공법상의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시고, 이제 서울시에서 소규모 주택정비를 하는 하나의 이제 브랜드로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대상지로 발표가 되면 각 구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세요. 그러면 그 관리 계획을 가지고 이제 서울시에서 주민 공람 그리고 이제 통합 심의를 거친 후에 거기까지 되고 나면 이제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이 되셔서 그때 이제 비로소 법률적인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2차로 발표된 곳들은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 보면 이제 내년 초까지 각 구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주민공람 통합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정이 되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을 통해서 추구하는 이제 빠른 사업의 진행이 가능한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공법상의 중간의 절차를 다 이제 생략하고 사업이 빨리 스피디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26개소예요. 그러면 뭐 용산구부터 광진구, 뭐 은평구, 그 강동구, 뭐 각 구별로 골고루 이제 대상지를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 준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소당 2억 5천만 원 중에 이제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비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지원받은
후에 각 구에서는 이제 관리 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의 진행이 보다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도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월계동이세요. 이제 월계동 구역이 이제 2개의 구역이지만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큰 지도로 보게 되면 거의 붙어 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 월계동의 사례를 통해서 모아타운이 이제 선정이 되는 기준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참고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역을 끼고 있는 부분. 여기 지금 광운대 역세권 이제 개발 사업지이고, 그리고 저쪽 구역에는 이제 월계역을 이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되시겠고요. 그리고 여기 장인 뉴타운 라인을 통해서 가 보시면 이제 6호선, 뭐 석계역이나 돌고 지역, 6호선까지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교통에 있어서 대단히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사실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이었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로 진행을 하게 되면 효과가 대단히 미비해요. 그리고 뭐 충수 제한도 많았었고, 근데 반면에 이제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입지적인 특징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지금 선정된 구역 여기 바로 사이에 있는 여기는 이제 SK 꿈의 숲이라는 아파트, 준 신축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장인 뉴타운이세요. 그리고 여기도 다 아파트들이 있는 물론 구축이긴 하지만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있는 데다가 또 하나 여기 지금 월계동 모아타운을 선정된 곳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되는 곳과 매우 가까운 곳이세요. 그러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저희 영상에도 있지만 사실은 동부권에서 대단히 큰 이슈 중에 하나세요. 사업의 이슈가 되는 부분이신데, 그러니까 이런 광운대 역세권이 이제 개발이 되면 여기 여러 가지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또 아주 그 대규모의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위치를 하게 되고, 또 장인 뉴타운과 그리고 모아타운 시범 지역이었던 번동 모아타운도 매우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 두 곳이 개발이 되면 이 일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의 천지개벽 수준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개발을 원한다라는 것도 서울시에서 바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투자를 하실 때 특히 이제 모아타운이 지금 가장 핫한 서울시 개발 사업, 서울시 정비 사업 중에 하나이신데, 다음 모아타운이 어디가 선정이 될 것인지를 저희가 알면 다음에 투자에 있어서는 대단히 시간이 중요한데 먼저 선점해서 투자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 주민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은 곳이 가장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5년 이내에 완공까지 하기를 원하는데, 주민들의 동의율 80%를 맞출 수 있는, 주민들이 어떤 개발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강한 곳이 아무래도 서울시에서도 좀 더 선정을 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노후도예요. 노후도가 이제 높을수록 아무래도 신축이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노후도가 높아서 주차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다든지 뭐 공원이나 기반 시설이 열악하게 되면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개발에 대한 요구가 또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요런 부분. 또 이런 주차시설 지하에 저희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없었던 이제 모아타운에서는 가능한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원이나 기반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또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리한 상황인 게 분명하세요. 그래서 꼭 그동안 노후도가 너무 높아서 좀 열악하게 이제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았던 지역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정지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전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이었던 곳, 뭐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여기 주변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곳은 이미 주민들의 뭐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있었고,
또 그러한 일을 추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어떤 설명회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단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구역들.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이제 반지하에 대한 이제 상습 침수 구역이 있는 곳은 서울시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주겠다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침수 구역이 포함된 곳들을 위주로 해서 찾아보시면 또 이 다음 모아타운 선정지로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 원장의 부동산 스토리. 자, 오늘은 모아타운 선정지 2차 발표된 곳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또 모아타운이 선정될 수 있는 곳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